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근대화 운동을 하겠습니다. 이 동남아시아가요 교과서가 재편되면서 양이 많이 빠졌어요. 옛날에는 고대, 중세까지 다 나왔는데 지금은 이제 서양한테 식민지가 된 다음 우리처럼 어떻게 해요? 독립운동. 서양처럼 강해져 가지고 독립하자. 요 근대화 운동이 나왔는데 원래 근대화도 되게 내용이 많았거든요. 근데 축소가 딱 돼 가지고 몇 개 안 나와요. 베트남, 그 다음에 타이, 필리핀 요 세 개만 딱 나오는데 심지어 어떤 교과서는 아예 동남아시아가 안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요거를 비교적 자세히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자, 19세기 여러분 서양의 일부 국가들이 여러분 무슨 주의가 돼요? 제국주의가 돼가지고 약소 국가들을 침략해서 식민지로 삼았죠. 제일 먼저 건드린 게 어딜까 여러분? 일단 유럽이랑 가까운 무슨 아프리카를 여러분 막 엄청나게 침략을 하죠. 그래서 유명한 게 뭐예요? 영국의 종단 정책, 그 다음에 프랑스의 무슨 정책, 횡단 정책해서 여러분 이렇게 먹다가 지네끼리 싸움 날 뻔한 게 뭐예요? 요 전투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 플라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제국주의가 두 번째 어디를 노리느냐 여러분 여기 무슨 아시아? 서아시아도 여러분 먹다가 진즉에 뭐는 이미 먹었어요. 인도도 여러분 방금 얘기한 여기 벵골 가지고 영국이랑 여러분 프랑스랑 싸워서 영국이 이겨서 이제 인도를 먹기 시작했죠. 요게 무슨 전투예요 여러분? 바로 방금 얘기했던 플라시 전투가 요 사건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디가 남았느냐 볼게요 여러분. 자, 내가 지도를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대충 그리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인도 옆에 중국 아래 여러분 여기를 우리가 흔히 무슨 아시아라 그래요? 동남아시아라 그러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서양 애들이 일단 어디 먹었어요? 아프리카.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무슨 투르크 제국, 오스만 투르크 제국 계속 여러분 침략하면서 인도도 어떻게 여러분 이미 18세기 영국이 거의 먹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슬슬 동남아시아까지 진출한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피날레가 바로 어디 쳐들어오는 거야? 프랑스의 아편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동남아시아가 왜 중요하느냐? 잘 보세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있죠. 그럼 이 동남아시아는 또 동남아시아? 이 동남아시아는 인도의 문화, 그 다음에 중국의 문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아싸라비아야 아라비아야 이슬람 아라비아 상인들이 여러분 계속 지나가면서 이슬람 문화까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아니라 지금도 여기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전 국민의 대다수가 무슨 교회예요? 이슬람교가 되겠죠. 게다가 여러분 누가 와요? 서양의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나중에 미국까지 와서 여러분 여기를 점령하죠. 그래서 여러분 현재의 동남아시아가 저희 나라보다는 약간 경제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여러분 실제로 옛날로 가면 문화적으로 가면 굉장히 독특한 문화야. 왠가 해보자. 동남아시아의 고유 문화 있겠죠. 게다가 중국 문화 들어왔죠. 엄청 화려해졌죠. 게다가 인도의 브라만, 인도의 불교, 인도의 힌두교 문화 들어왔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슬람 애들 엄청 지나가니까 아예 요 바닷가 쪽은 무슨 국가가 돼요? 이슬람 국가가 됐죠. 게다가 여러분 17, 16, 19세기 여러분 누가 계속 와요? 서양도 그냥 서양이 아니라 포르투갈, 스페인, 여러분 프랑스, 네덜란드, 미국까지 오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듣는 학생 중에 많은 학생들이 부모님들이랑 아마 동남아시아, 태국이나 베트남이나 한 번쯤은 가본 학생이 많을 거야. 깜짝 놀라잖아 여러분. 음식만 먹어봐도 음식 문화가 엄청나게 여러분 다양하고 지금 우리 눈이 아니라 옛날 눈으로 보면요 동남아시아 문화가 굉장히 화려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개관을 한 거고 그러면 동남아시아로 선생님이 조금 이쁘게 그려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이렇게 인도가 있다고 치면 여러분 동남아시아가요 요렇게 자 해보자. 요렇게 돼 있으면 여기 요렇게 섬이 길쭉하게 있고 여기 섬이 크게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섬이 있습니다. 해볼게요 여러분. 자, 요게 일단 무슨 도예요? 인도예요. 근데 인도를
점령한 게 누가 여러분? 영국이죠. 요 영국 여러분 인도 먹은 다음에 여기 있는 무슨 팔, 네팔, 부탄 다 먹은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있던 여러분 미안하다. 무슨 말 여러분? 미얀마까지 영국이 점령해가지고요 100년 정도 이상 식민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미얀마를 점령한 나쁜 제국주의 무슨 국? 영국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 가운데 요 가운데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힘이 센 나라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냐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우리가 태국이라 부르기도 하고 혹은 따라해볼게요. 무슨 이라 부르기도 해요? 타이라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 더 커 여러분. 요렇게 원래 요렇게 요만큼이 뭐였어 여러분? 자 하얀 거로 그려볼까? 지도를 헷갈리니까 요렇게가 여러분 더 큽니다. 타이예요. 그런데 미리 정답을 알려줄게요. 동남아시아 모든 국가가 제국주의의 식민지인데 태국만 따라해볼게요. 태국만 유일하게 독립국이에요. 태국만 유일하게 동남아시아에서 무슨 지가 안 됐다? 식민지가 안 됐다. 이야, 대단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아는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다 제국주의 식민지가 됐는데요. 어디만? 태국만, 타이만. 다른 말로 태국, 타이를 다른 말로 시암이라 부르기도 해요. 무슨 암? 시암만 유일하게 독립국이다. 그 이유를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쬐끄만 나라 해보자 여러분. 여기에 라오스가 있고요. 요 아래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따라해 볼게요. 무슨 디야? 캄보디아가 있고 여러분. 자 빨간 걸 해볼게. 우리가 너무나 잘한 우리랑 역사가 좀 비슷한 여러분. 지금도 한국의 삼성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업이 진출한 여러분 그 유명한 무슨 날 여기 이렇게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큰 4개의 섬 요 큰 4개의 섬을 자 따라해볼게요. 무슨 네시아라 불러요?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요 반도를 무슨 반도라 불러요? 말레이 반도.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 약 2만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 나라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무슨 핀이라 불러요? 필리핀이에요. 자 그럼 이제 해보자. 중요한 나라 다 했네. 그럼 천천히 영국이 인도 먹은 다음에 여러분 쓱 하고 어디까지 먹었어요? 바로 인도 옆에 있으니까 미얀마까지 먹어요. 그 다음에 영국 애들이요. 요거 말레이 반도를 따라서 여러분 요까지 요 말레이 반도까지 다 먹어서 말레이 연방을 만들어 여러분. 그래서 영국은 미얀마와 지금의 무슨 이시아 말레이시아 반도까지 다 누가 먹었다? 영국이 점령했었다. 나쁜 놈들이죠? 그럼 봐봐. 인도네시아는 뭐예요? 큰 섬 4개죠. 뭐 수마트라, 자와 기억나죠? 요 인도네시아는 외우기 쉬워요. 네네네네네. 자,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17세기 때부터 누가 쳐들어와요? 네덜란드가 쳐들어와서 동인도에서 만든 다음에 여러분 수백 년간 누가 지배를 합니까? 인도네시아는 무슨 난드? 네덜란드. 무슨 난드? 네덜란드. 외우기 쉽죠? 자, 그러면 해보자. 요 필리핀이 되게 특이해요. 필리핀을요, 자, 17세기 누가 쳐들어와요? 여러분, 스페인이 쳐들어와서 수백 년간 스페인이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필리핀의 나라 이름이 왜 필리핀이냐? 스페인의 왕 중에 펠레페 2세라고 있어요. 그러면 스페인의 왕 펠레페. 자, 스페인의 왕이었던 펠리페의 땅이다. 펠레페 왕의 땅이다 라는 의미에서 필리핀으로 졌다는 말도 있어요. 그러면 필리핀이 지배하다가 1898년 여러분 미국과 스페인이 몇 개월 동안 전쟁을 벌여요. 이거를 미스 전쟁이 아니라 미서 전쟁이라 부르거든요. 거기서 누가 이겨 여러분? 미국이 이기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이겨서 자 필리핀을 1898년부터 한 30-40년간 여러분 이제 필리핀을 누가 지배해요? 미국이 지배하다가 나중에 독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필리핀은 불쌍하네. 수백 년간 누구 지배를 받아요? 스페인의 지배를 받았다가 나중에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미국의 지배를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알아요? 스페인이래.
필리핀의 90% 국민분들이 스페인의 영향으로 종교는 무슨 리를 써요? 카톨릭을 쓰고, 또 하나 필리핀 분들은요 미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뭐를 잘해요? 영어를 잘해요. 그래서 중학교만 졸업하면은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한다고 합니다. 됐고요. 베트남이죠. 여러분 이 베트남은요, 어이고 나중에 누가 식민지로 삼아버려요. 프랑스가 베트남을 식민지로 삼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을 프랑스가 지배하다가 바로 여러분 요 타이인데, 이제 타이 얘기 좀 해볼게요. 타이가 멘붕인 거야. 왜냐? 주변 동남아시아 국가가 다 식민지가 된 거야. 근데 미얀마는 누가 먹었어요? 영국이 먹었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베트남은 누가 먹었어요? 프랑스가 먹었죠. 그럼 지도 그려볼게요. 자, 요게 태국이야. 태국이면 태국은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왜냐? 옆에는 지금 누가 등장했어요? 영국이 등장했죠. 또 옆에 누가 등장했어요, 여러분? 프랑스가 등장했죠. 양쪽에 전 세계에서 가장 센 애 두 명이 등장을 한 거야. 근데 여러분 이때 태국이 첫째 왕이 있다 할 건데 굉장히 훌륭했어요. 자, 라마 5세라는 왕이 있는데 이름이 약간 어려워요. 쫄랄롱콘. 한번 해볼게요. 써볼게. 이따 쓸 건데 쫄랄롱콘이라는 왕이 있는데 한국으로 치면 세종대왕 혹은 서희야. 뭐냐? 엄청나게 똑똑하고 여러분 개혁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근대화시키고 특히 뭐를 잘해요? 외교를 잘해요. 요 쫄랑롱콘이 봤더니 야, 영국이랑 프랑스랑 싸우면 무조건 진다. 일단은 외교를 하자.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설득을 해요. 야, 프랑스야, 영국아, 일단 땅을 나눠줄게. 그래서 여러분 태국이 가지고 있던 사실상 라오스, 캄보디아 일부를 누구에게 줘요? 프랑스에게 줘요. 영국에게도요 많은 땅을 일단 내줘요. 너 가져라. 두 번째, 그리고서는 슬쩍 뭐를 보여줘요? 키워놓은 군대를 보여줘요. 우리가 땅 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랑 싸우고 싶으면은 프랑스야, 너 우리 건들면 우리 타이는 영국이랑 붙어서 너랑 싸울 거야. 영국아, 너 우리 타이 건들면 프랑스랑 붙어서 너를 싸울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실상 여러분 태국이 약하긴 하지만 군대도 나름대로 강했거든. 그러면서 설득하기를, 영국아, 프랑스야, 우리 태국은 니네 양쪽에서 니네들을 완충지역 역할을 하겠다. 뭐냐? 프랑스랑 영국이랑 딱 붙어 있으면 니네끼리 싸울 수 있지만 요 가운데 태국이 딱 이렇게 스프링처럼 있으면 들 싸우지 않겠니? 라고 해서 여러분 외교도 잘하고 약간은 협박도 하고 땅도 띄워주면서 여러분 제국주의의 스타일을 잘 이용해가지고 요 쫄랄롱콘 왕이 외교도 잘하고 근대화도 잘해서 어떻게 되는 거야? 유일하게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여러분 식민지가 안 된 나라가 누가 되는 거야? 타이, 태국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룩한 분이 바로 5번 쫄랄롱콘 대왕이에요. 이분을 다른 말로 우리가 몇 세라고 부릅니까? 라마 5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니네 태국 가면은 가장 많이 쓰는 돈 중에 100바트짜리가 있거든요. 한국으로 치면은 3,600원 되는데 한국으로 치면 10,000원짜리야. 이 100바트에 딱 하고 있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쫄랄롱콘. 그래서 태국 국민들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누굽니까? 쫄랄롱콘이 되는 거예요. 라마 5세. 자, 그러면 조금 번잡하지만 외워볼게요. 여러분 17, 18, 19세기부터 슬슬 누가 침범해요? 서양이 침범하면서 동남아시아 대다수가 서양의 무슨 지가 돼요? 식민지가 되죠. 그런데 자, 복습. 유일하게 식민지가 안 된 나라가 있죠. 태국. 뭐예요? 타이. 시암이죠. 누구 덕이에요? 쫄랄롱콘. 뭘 잘했어요? 외교.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스프링, 완충지역. 또 쫄랄롱콘 대왕이 근대화도 시키고 외교 잘하고 했죠? 자, 해보자. 인도 먹은 다음에 미안하다. 영국이 어디 먹었어요? 미얀마. 어디까지 먹었어요? 말레이 반도, 싱가포르까지 다 먹었던 거야. 그쵸? 됐고, 인도네시아. 4개의 큰 섬, 뭐 스마트라, 자와 들어본 적 있죠? 참고로 인도네시아 인구가 1억이 넘는데 90%가
이슬람교도.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이슬람교도. 왜냐? 9세기 이후에 이슬람교도들이 계속 여기 지나가면서 무역하면서 이슬람의 문화가 퍼지고 무역하려고 여러분 이슬람과 접촉이 많았던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다 뭐가 돼요? 이슬람 국가가 된 거야. 그러니까 그만큼 이슬람이 9세기 이후에 무역을 꽉 잡았었죠? 자, 그래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는 이렇게 이슬람이 지나가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슬람 국가가 되었구나. 됐고,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이쪽 베트남. 베트남은 누가 먹었어요? 프랑스. 그래서 프랑스가 나중에 어디까지 먹어요? 라오스. 어디까지 먹어요? 캄보디아. 그래서 해보자. 프랑스는 자 베트남도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무슨 수도 먹었어요? 라오스도 먹고, 요 아래 무슨 디아 여러분? 캄보디아도 먹어서 요 세 나라를 합친 다음에 야 니네는 인도, 차이나 연방이라고 해서 여러분 묶어서 통치합니다. 이게 아마 1887년쯤이야. 그래서 19세기 말 외울게요. 19세기 말 프랑스가 어디를 먹었어요? 베트남, 그 다음에 라오스, 캄보디아. 참고로 라오스, 캄보디아는 일부는 태국이 가지고 있던 걸 태국이 준 거야. 쳐들어오지 말라고. 그래서 프랑스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묶어서 10반 무슨 반도가 됐다? 인도차이나 반도가 됐다. 자, 그럼 여러분 머리핀이에요? 필리핀이에요? 필리핀은 맨 처음에 누가 쳐들어와요? 스페인. 그다가 연도 외워두면 좋아요. 1898년. 잠깐만. 아까 내가 여러분 얘기하다 말았는데 이렇게 아프리카가 있으면은 자 이렇게 종단정책, 횡단정책 하다가 영국의 종단정책과 프랑스의 횡단정책 하다가 여러분 예를 들면 요쯤에서 아프리카 두고 영국이랑 프랑스랑 싸울 뻔했죠. 요것도 1898년에 자 파시오다 사건이라고 잘 나오죠? 옛날에 배웠었죠? 그러면 1898에 프랑스랑 영국의 아프리카에서 파쇼다가 있었으면 1898에는 또 저쪽에서 누구랑 싸움이 나요? 미국과 스페인. 미서전쟁으로 필리핀을 누가 먹어요, 여러분? 미국이 먹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지금은 잘 안 나와. 옛날에는 이거 자세히 했거든요. 근데 이것까지 빼버리면 너무 동남아시아가 양이 작아지고 대충 배우는 거니까 선생님이 한번 개간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럼 해보죠, 여러분. 자, 이제 시작입니다. 지금 잘 집중하면 돼요. 태국을 다른 말로 뭐라 불러요, 여러분? 타이라 부르죠. 그쵸? 자, 그러면 태국은 가장 키워드가 뭐예요? 동남아시아에서 여러분 유일하게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나라가 누구예요? 태국이죠. 누구 사이에? 프랑스와 영국 사이에 독립을 유지했다. 왜? 외교를 잘해서 프랑스와 영국에 무슨 역할을 했다? 완충 역할을 하면서 독립을 유지했다. 그러면 요 태국이 독립을 유지했을 때 가장 큰 영향이 누구냐? 흔히 얘기하는 왕이에요. 라마 5세의 역할이 컸어요. 요 라마 5세를 자 따라해볼게. 쫄랄롱콘이라고 불러요. 뭐라고요? 쫄랄롱콘. 그러면 이분을 뭐 하느냐? 이분은 여러분 태국을 엄청나게 근대화시켜서 여러분 학교 그 다음에 철도 그 다음에 군대를 여러분 강화시킵니다. 그러면 요 힘을 바탕으로 여러분 이분이 뭐를 잘하느냐 여러분? 외교를 끝내주게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과 프랑스 잘 꼬셔서 여러분 제가 찾아봤더니 요 쫄랄롱콘 라마 5세의 외교를 모르겠어요. 이게 보편적으로 쓰는 건지 모르겠어서 봤어요. 이분의 외교를 대나무 외교라고 부른대요. 무슨 말이냐? 대나무는 여러분 바람 불면은 이렇게 휘지만 잘 부러지진 않죠. 이런 식이래. 그래, 우리가 약한데 우리는 그래도 니네랑 안 놀아 하고 여러분 영국이랑 프랑스랑 전면전하면 지겠죠. 그럼 대나무는 뭐냐? 우리 태국이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알아서
프랑스와 영국에게 땅을 띄워주고 여러 가지 이권을 주겠다. 대신에 우리 건들면 너랑 프랑스랑 붙어 영국이랑 싸우거나 반대로 하겠다. 그래서 이거야. 대나무 외교는 뭐냐? 굽혀지긴 해요. 이권을 주고 양보하긴 하지만 절대 꺾어지진, 망하진 않겠다라는 게 여러분 대나무 외교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요 쫄랄롱컨의 외교를 대나무 외교라고 한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뭐까지 하느냐? 이분이요. 1905년에, 오예, 1905년에 여러분 알아서 무슨 제까지 폐지해요. 신분제까지 폐지하고, 그 다음에 왕족이랑 여러분 지식인들을 엄청나게 해외에 유학을 보내고, 뭐 방금 얘기한 대로 근대적인 학교, 근대적인 철도, 군대에서 여러분 그나마 태국이 여러분 타이가 이게 답이에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했다. 그 덕이 누구다? 바로 쫄랄롱콘 대학 왕입니다. 참고로 나도 몰랐는데 여러분 각 대학마다 최고의 대학이 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무슨 대학이 최고 대학이라면은 태국에서는 최고 대학 이름이 뭐냐? 쫄랄롱콘 대학이 있거든요. 태국에서 최고 대학. 태국에서 가장 우수한 인재가 모이는 대학이 쫄랄롱콘 대학이래요. 이거를 줄여서 내가 알아봤더니 이거를 줄여서 쫄라 대학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태국 가면은 이 쫄랄롱콘의 왕의 사진이 아직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좀 재밌게 야사는 아니고 정사인데 쫄랄롱콘의 아버지 이름이 라마 4세야. 이분은 이름이 몽꾸시야. 몽꾸 대왕인데 이분 때문에 솔직히 쫄랄롱콘이 등장한 거예요. 이분이 딱 봤더니 영국과 프랑스가 쳐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왕이 자기 아들인 쫄랄롱콘한테 서양의 선생님을 붙여준 거야. 어떤 아주 유식한 여성을. 그래서 여러분, 이 쫄랄롱콘 왕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기 스승이 서양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계속 근대화를 시킨 거야, 이 사람을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아생전에 2번이나 유럽을 갔다 오고 막 내가 알기로는 여러 사람을 다 만나는데 이분이요 1868년에 왕이 돼서 1910년에 죽거든요. 그 왕위를 거의 몇 년 한 거예요, 여러분? 거의 한 4, 50년 한 거죠. 근데 굉장한 똑똑한 사람이 4, 50년 하니까 태국이 망하지 않았던 거야. 그래서 태국 사람들이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게 누구냐? 바로 여러분 쫄랄롱콘 대왕입니다. 근데 그 쫄랄롱콘 대왕이 등장한 건 누구야? 그 아버지가 여러분 굉장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스스로 영어도 배우고, 왜? 영어를 배워야지 가장 강대국인 영국이랑 외교를 할 거잖아. 그래서 이 사람의 일대기를 가지고 미국에서 만든 영화가 왕과 나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아주 옛날 영화인데 나중에 보세요. 자,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타이 하면은 한 명만 기억하세요. 누구? 쫄랄롱콘 됐고요. 여러분 이제는 어디를 가느냐? 베트남으로 가겠습니다. 베트남은 우리가 굉장히 가까워요. 자, 보자. 이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가요. 응우엔 왕조란 나라가 있었어요. 한국으로 치면은 자, 우리나라의 마지막 왕조가 무슨 선이에요? 조선. 청나라. 중국은 마지막 왕조가 뭐예요? 청나라죠. 일본은 마지막 막부가 무슨 막부예요? 에도 막부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베트남의 마지막 왕조로 그냥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응우엔 왕조인데 이 응우엔 왕조를 여러분 프랑스가 보호국이 뭐예요? 주권을 뺏어버린 다음에 거의 그냥 허수아비로 만드는 게 보호국이죠. 보호국에서 한 발자국 더 가면 완전히 무슨 지가 되는 거야? 식민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 프랑스가 청나라를 두드려 팬 다음에 야 청나라 이제 베트남은 우리 거야 한 다음에 프랑스가 베트남 응우엔 왕조를요 보호국 삼아요. 몇 년도에? 1885년에 이때 프랑스의 왕이 아니라 베트남, 미안해요 공사 중이라. 자, 베트남의 왕이 여러 베트남 국민들한테 야 프랑스가 우리 베트남을 먹으려고 그런다. 의병을 일으켜라. 그래서 여러분 1885년에 베트남에서 프랑스를 물리치자. 베트남 왕조를 구해주자. 그래서 여러분 운동이 벌어지는데 이 운동을 따라해볼게요. 무슨 운동이라 그래요?
근황 운동. 무슨 운동? 근황 운동이에요. 요거는 우리나라의 뭐랑 똑같은 거예요. 일본을 물리치자. 일본 놈들이 민비를 죽였다. 여러분, 니네 의병 운동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그럼 우리 조선에 의병 운동이 있다면 베트남에는 여러분 무슨 운동이 있었어요? 근황 운동이 있는데 아쉽게도 실패하죠. 왜냐? 프랑스가 여러분 너무 무기가 좋으니까 다 전멸당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조금 있다가 누가 등장하느냐? 베트남은 이분만 기억하면 돼요. 이름이 특이해요. 자, 판보이. 판보이 쪼우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트남에서는 자 보자. 베트남의 독립 영웅 10번. 무슨 보이 쪼우? 판보이 쪼우. 예를 들면 동아시아사를 하시는 분은 이분이 굉장히 많이 배운 분인데 동아시아사 안 하시고 세계사 하시는 분은 조금 어려울 테니까 잘 들어볼게요. 판보이 쪼우는요, 한국으로 치면 김구 선생님, 그 다음에 안창호 선생님,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에 김자진 장군을 거의 합쳐놓은 분이랑 비슷한 분이에요. 물론 다 각각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알기 쉽게 해주는 거야. 그럼 해보자. 판보이 쪼우는요, 자, 1904년에 서양의 강자 러시아를 일본이 이겼죠. 여러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두드러 패니까 깨달아요. 야, 지금 현재 우리 베트남은 프랑스의 사실상 식민지가 됐는데 같은 동양의 일본이, 여러분 알아요? 일본이 1896년에 무슨 유신했어요? 메이지 유신했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무슨 군주제가 돼요? 입헌 군주제가 됐죠. 그랬을 때 판보이 쪼우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러시아를 이긴 걸 보고 그렇다. 우리 베트남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일본의 뭐를 따라하자? 메이지 유신. 한마디로 뭐야? 무슨 군주제? 입헌 군주제를 따라하자. 해서 여러분 요 판보이 쪼우가 1904년에 우리 베트남도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배우자 해서 여러분 외울게요. 1904년에 러일 전쟁 목격하고 나서 5번 베트남 유신회를 만듭니다. 무슨 유신회? 베트남 유신회예요. 그런 다음에 뭘 하느냐? 그렇다면 일본을 배우기 위해서는 일본에 우리 유학생을 많이 파견해야 되겠죠. 그래서 베트남에 판보이 쪼우 할아버지가 러일 전쟁 목격한 다음에 일본의 유신을 배우자. 베트남 유신회 만든 다음에 한 운동이 10번. 동쪽 잡아요, 여러분. 요게 베트남이면 일본이 동쪽에 있죠. 그래서 동쪽에 있는 일본으로 베트남의 젊은 학생을 유학 보내자. 그래서 여러분 무슨 운동을 벌여요? 동의운동을 벌이십니다. 무슨 운동? 동의운동.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 자, 속담 해볼게요. 가재는 개편이라고. 여러분 일본도 조금 있다가 이미 무슨 주의가 돼요? 제국주의가 되죠. 그러면은 일본이랑 또 누구랑 친해요? 프랑스랑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일본에게 얘기를 해. 야, 일본아, 지금 판보이 쪼우가 베트남 유신회로 동의운동해서 베트남의 젊은 애들이 일본에 유학을 하는데 베트남 지식 애들이 너무 똑똑해지면 여러분 독립운동 하겠죠. 그래서 프랑스가 일본에게 부탁을 해요. 야, 일본아, 쟤네 내쫓아라. 해서 일본이 뭐야 하면서 여러분 프랑스의 말을 듣고 동의운동을 중단을 시키는 거야. 이때 판보이 쪼우가 완전 배반감 느끼겠죠, 여러분. 아니, 같은 아시아하고 도와줄 줄 알았더니 결국 일본 애들이 프랑스 말을 듣고 여러분 동의운동을 중단을 시킨 거야. 이때 여러분 판보이 쪼우가 너무 여러분 실망해가지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쫓아오니까 얼른 이제 도망을 칩니까? 탕이로 도망을 치세요. 왜 탕일까? 탕이는 유일하게 무슨 국이었어요, 여러분? 독립국이었잖아요. 여기까지 되겠죠? 자, 끝난 게 아니에요. 이 판보이 쪼우가 되게 위대하세요. 해보자. 우리나라의 김국 스타일. 정확히 얘기하면 우리 김국 생이랑 되게 비슷해요. 바로 판보이 쪼우는 맨 처음에는 일본을 따라하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하자. 5번 무슨 유신회? 베트남 유신회. 베트남 유신회가 일본에 유학생을 보내자. 무슨 운동? 동의운동. 그럼 어떻게 해요?
배반당하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1911년에 여러분 중국에서 엄청난 일이 발생했죠. 여러분 누가 망해요? 갑자기 청나라가 망하는 여러분 따라해보자. 무슨 혁명이 발생을 합니까? 신의 혁명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청나라가 망하고 1912년 여러분 바로 청나라가 망하고 무슨 민국이 생겨요? 중화민국이 생기죠. 여러분 이게 아시아에서 오히려 메이지 유신보다 더 큰 충격이야. 이때 우리의 영웅인 자꾸 써볼게요. 무슨 쪼? 팡보이 쪼 할아버지가 요거를 자세히 보려고 도망가 있던 타이에서 여러분 중국에 꽝저우에 가십니다. 꽝저우를 여러분 우리가 다른 말로 꽝저우에 가요. 꽝저우에 가가지고 이걸 목격한 다음에 그래 일본 애들 따라하지 말자. 일본 애들 따라해서 만든 베트남 유신의 동의운동 배반당했죠. 그래서 팜보이 쪼우가 베트남 유신의 대신에 맞아 우리 중국의 신의 혁명을 따라해서 우리도 중화민국처럼 무슨 국을 만들자. 공화국을 만들자 해서 여러분 1912년 팜보이 쪼우가 중국의 꽝저우에서 이번에는 베트남 여러분 베트남 무슨 애를 만드세요? 베트남 광복회를 만드는 거야. 그럼 한번 재밌게 해보자. 자 그럼 여러분 이거 지금 그나마 교과서에 있는 거를 위주로 한 건데 요거만 해도 내용이 여러분 장난이 아니죠. 그럼 한번 자세히 해볼게요. 천천히. 오히려 태국의 쭌랄롱콘 대왕보다 양이 더 많다고 보면 돼요. 누구? 팜보이 쪼.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세계사와 동사에 되게 잘 나오는 분이 누구예요? 팜보이 쪼. 해볼게요. 중국에서 신의 혁명이 발생하자마자 우리의 팜보이 쪼 할아버지가 타이에서 중국의 무슨 쪼? 깡쪼우로 가서 그거를 목격한 다음에 그래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아니라 신의 혁명을 따라하자 만든 거 1912년 5번 무슨 광복회? 베트남 광복회. 베트남 광복회. 그쵸? 자 그럼 여러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요거만 외우면 돼요. 자 천천히. 베트남판 김구 선생님. 자 팜보이 쪼우란 분이 계셨습니다. 요 팜보이 쪼우는 맨 처음에 뭐를 하느냐. 자 써보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니까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배우자 해서 1904년 같은 해에 베트남 무슨 해를 만들으셨어요? 베트남 유신회. 그럼 여기서 추구하는 건 뭐야?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우리 베트남도 무슨 군주제를 하자. 입헌 군주제에서 프랑스를 물리치고 독립을 하자. 요거였죠. 요거 하기 위해서 바로 여러분 무슨 운동을 벌이세요? 동유. 일본에 가서 일본을 배워라. 동유 운동 했지만 일본이 배반 때려서 여러분 실패하죠. 그래서 여러분 얼로 잠시 이동하셔요. 타이로 가셨다가 1911년 여러분 중국에서 무슨 혁명이 발생을 합니까? 중국에서 신의 혁명이 터지죠. 이때 타이에서 얼로 가세요. 중국의 무슨 저우? 꽝저우로 간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도 신의 혁명 하자 여러분 기억나요? 무슨 민국이 됐어요? 중화민국이 돼서 아시아 여러분 최초의 왕이 없는 무슨 정이 됐어요? 공화정이 됐죠. 그러면은 요거를 따라하자. 그래서 베트남 유신회를 없애고 대신에 베트남 여러분 무슨 회를 만듭니까? 베트남 광복회. 1912년에 중국 꽝저우에서 베트남 광복회를 만들어서 여러분 바로 무슨 정을 추구해요? 공화정을 추구하는데 계속 프랑스가 괴롭혀요 안 괴롭혀요? 괴롭히죠. 이때 멋져요. 우리 팜보이 쪼 선생님이 야 내가 입헌 군주제 공화정 해서 평화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했더니 프랑스가 너무 여러분 탄압이 심한 거야. 이때 깨달아요. 팜보이 쪼가 일단 프랑스한테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장투쟁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나중에는 이분 진짜 훌륭해요. 이분이요 총칼 들고 군대를 키워서 여러분 무장 독립운동을 하다가 여러분 잡히세요. 잡히셔가지고
프랑스 놈들이, 욕 좀 할게요. 프랑스 놈들이 우리 판보이조 할아버지를 사형에 처하려고 했는데 결론, 사형에 못 처해. 왜냐? 전 베트남 국민이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만약에 프랑스가 어설프게 판보이조를 사형을 처했다가는 막 전쟁할 것 같으니까 다행히 사형 안 시키고 가택연금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판보이조 할아버지가 나이가 1860년대 태어나셔서 정확히 1940년에 돌아가시거든요. 거의 몇 살이야? 그 당시로서는 정말 장수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1940년 일본 놈들이 베트남 쳐들어오기 직후인가 직전에 여러분 딱 돌아가세요. 그래서 판보이조 다음에 이제 시험에 안 나오지만 누가 그거를 계승했느냐? 바로 여러분 그 유명한 호찌민이 바로 판보이조 다음에 또 베트남의 국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주 베트남의 정말 영웅인 판보이조를 했는데 반드시 외워야 되겠고요. 참고로 이제 또 하나 여러분 심학습을 해줄게요. 알아두면 뼈가 되고 살이 됩니다. 심학습이 뭐냐? 여러분 그 청나라의 변법 자강 운동 사회 진화론을 했던 여러분 양치차오라는 아주 여러분 유명한 학자 겸 정치가가 있었죠. 그러면 청나라의 안창호 가장 똑똑한 사람이 양치차오야. 요 사람이랑 여러분 방금 배웠던 베트남의 여러분 자 판보이조우랑 만나요. 어디서 만나느냐? 제가 알기로는 우연히 일본에서 만납니다. 그러면 요 중국의 최고 지식인 근대화 운동가가 양치차오 기억나죠? 세계에서 배운 사람. 그 다음에 베트남의 짱 판보이조우가 만나서 맨날 며칠을 얘기를 하는데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베트남이 약해졌고 이렇게 프랑스에게 당했고 이렇게 프랑스에게 망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고 앞으로 베트남을 이렇게 독립을 시킬 것이다 라고 여러분 서로 대화 나눈 거를 책으로 엮어요. 그거를 그 유명한 국사에도 나와요. 월남. 여기서 월남은 베트남이에요. 월남이 이렇게 망해갔다. 슬프게 망해갔지만 이렇게 독립운동을 한다. 월남 망국사란 책을 냅니다. 여러분 이 책이요 1906년에 자 그 단재 신채호 선생, 그 다음에 주시경 선생, 그 다음에 현채 선생인가? 미안 헷갈려요. 현채 선생 요 세 분들이 각각 요 월남 망국사를 번역을 해서 1906년에서 1909년까지 여러분 이때가 언제야? 우리 조선이 여러분 1905년에 무슨 조약으로? 을사조약으로 반쯤 식민지가 됐죠. 거의 망해가고 있었죠. 그랬을 때 바로 양치차오 판보이조우가 얘기한 거를 적어놓은 월남 망국사를 현채, 신채호 선생, 주식 선생이 이거 좋은 책이다. 우리 지금 조선이 을사조약으로 일본에게 망해가고 있는데 얼른 전 국민이 무슨 망국사? 월남 망국사를 봐서 일본에게 안 당하도록 우리가 정신무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막 번역해서 전국적으로 풀었는데 일본 놈들이 눈치가 빠르죠. 요 책 내용이 위험한 거야. 일본에게는 바로 1909년에 요 책을 다 금서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세요. 월남 망국사 여러분 나 국어 시간에도 나오고 국사 시간에도 나와요. 그리고 참 의미가 있는 책이잖아. 중국 역사의 한 축이었던 변법자강 운동, 그 다음에 사회 진화론 운동을 했던 양치차오, 베트남의 독립운동 할아버지였던 판보이조 그 두 영웅이 만나서 대담한 서로 얘기한 걸 쓴 책이 뭐야? 월남 망국사인데 이게 번역돼가지고 번역도 누구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역사학자, 독립운동가 신채호 선생. 한글의 아버지 성시경이야 주시경이야. 우리 주시경 선생이 번역해서 만든 책. 무슨 망국사? 월남 망국사까지 알면 좋겠죠?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해볼게요, 여러분. 이제 어디냐? 여러분, 이제 필리핀을 하면 끝납니다. 자, 필리핀은 여러분 이미 17세기부터 누구에게 식민지가 돼요? 스페인에게 식민지가 되죠. 그러다가 1898년에 미국과 스페인의 전쟁을 자 따라해볼게요 여러분. 무슨 전쟁이라 불러요? 미서 전쟁에서 미국이 스페인 두드러 팬 다음에 여러분 바로
누구를 이제 먹어요? 필리핀을 미국이 점령을 하죠. 이때 미국이 가져간 게 쿠바, 필리핀, 괌, 푸에로, 토리콘과 거기를 다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필리핀에 여러분 정말 독립운동에 자 필리핀 여러분 독립운동의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여러분 따라해 볼게요. 호세 리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잠깐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여기서 할게요.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